손흥민 메뉴에 딱 맞는 선수. 퍼거슨경 결국 메뉴 구할 비장의 카드 손흥민 영입? 영국 현지 반응 초대박. 레알 뺏기기 전에 즉시 영입 지시 토트넘 발칵.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단 모두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7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루턴에 위치한 케니로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8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의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리그 1위로 올라섰다. 이로써 토트넘은 개막 후 8경기에서 6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또한 1960에서 61 시즌 이후 63년 만에 시즌 초반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쌓았다. 무엇보다 패배할 경기에서 비기고 비길 경기에서 승리하며 쌓은 기록이라는 게 고무적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향이 크다.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을 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동안 토트넘에 없었던 공격적인 스타일의 전술을 팀에 완벽하게 입혔다. 손흥민을 스트라이커에 배치해 효율을 극대화했고 새로 합류한 제임스 매디슨이나 마노르 솔로몬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팀에서 외면당했던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 등이 팀의 주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토트넘이 지지 않는 팀이 된 데에는 주장단의 역할도 컸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루턴전에서 승리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만 자극을 주고 제안을 건넸다. 토트넘 선수들은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라커룸에서 새로운 환경을 구축했다. 손흥민,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때때로 웃고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때는 승리에 대한 진지함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라며 주장단을 주목했다. 매체는 이어 끈끈하게 결속된 채 서로의 축구를 즐기는 동시에 필요할 때 하나가 되어 싸우는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지닌 그룹을 만들어낸 것은 토트넘 주장단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이중적인 면모다. 라며 토트넘 주장단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채웠고 매디슨과 로메로를 손흥민을 보좌할 부주장으로 세웠다. 현재까지 이는 최고의 선택처럼 보인다. 적이지만 손흥민이 좋다. 아스널 팬. 손흥민의 세심한 행동에 감동. 퍼디나드. 정말 멋진 남자.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는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타 클럽 팬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선수다. 가끔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나오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월드클래스 경기력뿐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예의 바른 행동이 거의 모든 클럽 팬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루튼타운과의 원정 경기 후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 이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주장 손흥민은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 후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자 함께 있던 해설자는 물론이고 이를 본 팬들이 손흥민의 행동을 칭찬했다. 손흥민은 인터뷰 후 마이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한 팬은 보기 좋다라고 했고 또 다른 팬은 부드러운 남자임을 보여줬다고 썼다. 격렬한 라이벌들조차도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한 아스날 팬은 적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 쿨하고 차분하다. 라고 했다. 해설위원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이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자 생방송에서 정말 멋진 남자 라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는 경기 전 선수들에게 경기를 즐겨라고 말한 신임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불어넣은 기분 좋고 정중한 분위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6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에미레이트에서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강호 리버풀을 꺾었다. 토트넘은 A매치 기간 이후 24일 한국 시간 풀럼과 리그 경기를 재개한다. 3.
PL 도움 1위, 메디슨이 겨우 4위. 반박 불가, 최고의 영입 1위는 도대체 누구? 축구 매체, 코어 90는 7일, 한국 시간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선수 중 지금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탑10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이적료, 현재까지의 활약, 그리고 잠재성이었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PL, 최고의 영입으로 꼽히는 제임스 메디슨은 4위였다. 메디슨은 오자마자 팀의 부주장으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중이다. 토트넘 공격 포인트 1위, 리그 도움 1위, 공격 포인트 2위를 질주 중이다. 전체 1위는 벨링엄이었다. 1억 300만 유로, 약 1470억 원, 라는 거액으로 이적했지만 벨링엄은 돈값 이상을 해내는 중이다. 레알 이적 후 10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터뜨리고 있다. 벨링엄의 포지션은 공격수가 아니다. 미드필더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압도적인 득점 1위를 질주 중이다. 현재까지 최고의 영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전체 2위는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 동료인 세루 기라시다. 기라시는 2013년에 1군에 데뷔한 뒤로 전임맨 생활을 계속했다.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임대로 와 정착한 뒤에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리그 7경기 만에 13골 1도움을 터뜨리면서 독일 분데스리가를 그야말로 지배하는 중이다. 3위가 기라시만큼 분데스리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레버쿠젠의 빅터 보니페이스다. 보니페이스는 득점력은 기라시만큼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빅터 오시멘을 연상시키는 괴물 공격수다. 현재까지 리그 6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다. 5위는 놀랍게도 잊혀진 천재 중 한 명인 이스코다. 이스코는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 자리 잡지 못해 방출됐다. 그 후에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서 잊혀져 갔다. 7개월 넘게 선수 생활을 쉬었지만 레알 베티스로 자유계약으로 합류해 맹활약 중이다. 공격 포인트는 1골 1도움으로 적지만 경기 영향력이 남다르다. 자유계약 영입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된 요소로 보인다. 4. 몸에 맞아서라도 나가려고. 악바리 근성으로 이뤄낸 데뷔 첫 3안타. 56억 외야수 공백을 메우다. 5. 센 잠실. 체력 저하를 호소한 정수빈이 9번으로 내려가며 1번 타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 상황. 그러나 두산의 걱정은 기우였다. 악바리 근성을 장착한 백업 김태근이 3안타를 치며 리드오프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두산 베어스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15차전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전날 패배 서력과 함께 2연패에서 탈출하며 시즌 71승 2무 63패를 기록했다. 김태근은 1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승리에 기여했다. 1회 첫 타석부터 롯데 좌완 에이스 찰리 반지의 초구에 중전 안타를 치며 8월 25일 잠실 SSG전 멀티히트 이후 45일 만에 안타를 맛봤다. 이후 3회 내야 안타로 일찌감치 멀티히트를 달성하더니 7회 구승민의 초구에 좌전 안타를 날리며 데뷔 첫 한 경기 3안타를 달성했다. 김태근이 선발 리드오프를 맡은 건 9월 3일 사직 롯데전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 주전 리드오프 정수빈이 체력 저하를 호소하며 9번으로 내려갔고 이승엽 감독은 활발한 플레이와 근성이 강점인 김태근에게 1번 타자를 맡겼다. 김태근은 경기 후 9경기가 남은 가운데 2연패 중이었다. 선발 출전 이야기를 듣고 리드오프로 나간 만큼 3출루를 목표로 삼았다. 몸쪽 승부가 들어오면 몸에 맞아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고 생각했다. 그 목표를 이뤄 다행이다. 라고 승리 소감을 남겼다. 한 달 만에 1번에 배치됐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크게 없었다. 김태근은 상무 때도 꾸준히 리드오프로 출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긴장되는 건 없다. 경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첫 타석부터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라고 여유를 보였다. 배명고 건국대 출신의 김태근은 2019년 신인 드래프트서 2차 5라운드 49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5년차 대졸 외야수다. 그러나 이날은 그의 개인 통산 45번째 경기였다. 외야진의 백업 자원으로 분류되며 대주자.
대수비가 익숙한 그였다. 적은 기회 속에서 어떻게 3안타를 쳤을까? 김태근은 타석에 오랜만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속구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경기 전 루틴으로 피칭머신 속도를 가장 빠르게 설정해 타이밍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비결을 설명했다. 피칭머신은 최고 구속 설정 시 150km 이상의 공이 날아온다. 김태근의 목표는 선발, 백업에 관계없이 두산이 최대한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는 선발이든 백업이든 이 치열한 순위 싸움에 함께할 수 있다는 자체로 매일이 감사하다. 아무래도 매 타석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다. 가을 야구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5. 충성, 상병 진급 일주일 만에 조영욱, 조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SS 항저우인 조영욱은 7일 중국 항저우 황농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일본과 4강전에서 2-1로 승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조영욱은 일본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에서 1로 맞선 후반 11분 일본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문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냈다. 조영욱은 이번 대회에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최전방 공격수 박재용, 전북현대, 과안재준, 부천FC이 있지만 조영욱이 주전 공격수였다. 타겟형 스트라이커는 아니었지만 연계 플레이를 통해 이 선 자원들과 시너지를 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갔는데 최전방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 황선홍호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악체 공격진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조영욱은 이를 말끔히 씻어내게 한 자원이다. 조영욱은 연령별 대표팀의 붙박이다. 결승전까지 연령별 대표로 85경기나 나섰다. 이번 대회가 연령별 대표팀으로 나서는 마지막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5년 전에도 조영욱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바로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다. 당시 대회에서 주축 미드필더로 맹활약한 황인범의 신분도 군인이었다. 아산 무궁화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1경, 군인의 일병으로 조기 전역의 기쁨을 누렸다. 더욱이 조영욱은 지난 1일부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